대입 관련된 경력이 지금 어마어마하신데요. 네. 기억에 남는 뭐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같은 거 있으면 네,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이제 어떤 특정 학생의 기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조심스러워서 그렇죠. 크게 두 가지 유형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네네네. 싶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유형이요. 성적이 꾸준히 상승하는 학생의 유형입니다.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예. 1학년 때는 심지어 이제 한 4, 5등급 정도, 뭐 한 4등급 이쪽 저쪽 되는 성적을 가지고 있지만 꾸준하게 성적이 향상이 되어서 거의 뭐 3학년 1학기 때쯤이 되었을 때는 거의 뭐 5, 1등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학생의 사례들. 물론 성적의 그 정도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최하위권이었다가 중위권까지 올라올 수도 있고 뭐 아주 상위권이었다가 더 최극강의 상위권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 당연히 아시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말 제일 유리한 학생의 유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부분인데 최근에 그 사례들을 보면 이제 서울대도 가네, 의대도 가네 이런 사례들이 제가 타 지역에서는 모르겠지만 저희 대구 지역에서는 꽤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전형에 합격하려면 1.0에서 한 1.1, 1점이나 되는 거지 그거보다 좀 부족한 성적이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지레 이제 짐작해서 이제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적 이상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꼭 성적대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나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종합전형은 상관없어서 그냥 수능으로 공부해서 대학 가렵니다라고 하는 학생들 중에도 절반 이상은 종합전형으로 해서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종합전형으로 더 준비해 나가시기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유형은요. 이제 전공 적합성. 어떻게 보면 자기 진로와 적성, 흥미에 따라서 빠르게 자기가 희망하는 분야를 결정을 하고 그 분야에 집중된 그 스펙을 쌓아야만 대학 이제 합격에 유리하다. 종합전형은 그래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편견을 너무 가지고 계셔서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종합전형을 좀 지원하기 힘들 것 같다. 그래야 된다는 줄 알았어요. 그게 두 번째 유형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선입견이다. 너무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잘 갖춘 학생도 의미가 있고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이라고 해서 합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합격이 안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좋은 대학은 못 가잖아가 아니고요. 최상위권의 대학을 다 합격합니다. 오히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공적 합성을 그렇게 따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과 활동에 뭐 국어 시간에 국어를 열심히 해야지 의대 가고 싶다고 해서 뭐 훌륭한 의사 선생님 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 제출하고 뭐 이런 걸로 승부를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촌스럽다. 예, 조금은 이거 요즘 유행 아닌 것 같은데 한 옛날 책 보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어 시간에 국어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는 영어로 승부를 봐야지 뭐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와 뭐 이렇게 좀 희망 전공이 그쪽이라고 해서 모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다 희망하는 진로와 희망 전공에 관한 그 활동들로만 이렇게 딱 학생부를 도배해 버린다. 정말 저는 아쉽고요. 그리고 또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그런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는데 나는 그런 게 없어서 종합전형 지원 못하고 나는 그냥 차라리 수능으로 가겠다. 겁내는 학생들. 예, 그거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각 교과목의 수업에 충실히 최선을 다하고 각 교과목 선생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학생분들은 모든 대학이 원하는 인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물리라든지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싹싹 피해가면서 뭐 다른 오히려 적성 분야에 더 관심을 이제 갖고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조금 아무래도 제한될 수 있겠지만 수업을 못 들어갈걸요. 아마 대학에서, 그렇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고 학업적인 부분에서 노력을 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좀 그에 부수되는 활동들이 조금 적다. 그 추가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스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난 동아리 활동이 그쪽이 아닌데 나는 그쪽 관련돼 있는 책을 읽은 게 별로 없는데 아니면 그쪽 관련돼 있는 뭔가의 뭐 탐구 보고서나 그런 보고서 작성된 게 너무 없는데 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된다. 내가 이렇게 스스로 한 활동에 대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 없다. 이게 예전에 이제 2008년부터 하셨다 그러니까 완전 초창기에 사정관 전형 때 너무 이제 그 언론 보도되는 거 보면 다 막 에디슨, 뭐 파브르, 나이팅게일 막 이렇게 뽑는 것처럼 좀 약간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겁내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수험생이 가장 이렇게 연주하지 말아야 될 악기가 뭐 뒷북이라고 하더라고요. 뒷북 치면은 안 되죠. 저는 그러니까, 그런 맞아.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과거의 유행을 따르는 거는 그 학생부 종합 전형도 어떻게 보면 점점 진화되고 있고 더 발전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과거에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웠던 부분들, 조금 개선되어야 될 사항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점점 학교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한 그런 좀 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많은 비판과 질책을 받기도 했지만 점점 진화 발전되고 있는데 과거에 잘못됐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거를 또 흉내내고 모방해서 이렇게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편견을 갖는 거는 잘못된 방향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대입지원관님 오늘 모시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더니 이렇게 자기소개서 관련된 뭐 강의나 특강 이런 거 뭐 지역사회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금 뭐 새롭게 공통양식도 나와서 이제 학생들이 하나하나 이제 손을 댈 것 같아요. 읽어보고 좀 생각도 많이 할 텐데 올해 이제 자기소개서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중점적으로 뭐 봐야 될 부분은 어떤 건지 좀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자기소개서 양식이 올해부터 이제 문항 숫자도 줄어들었고 글자 숫자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학생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부분이 강조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글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점이 꼭 그렇게 학생들에게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소개서를 쓰는 준비하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처음에 준비 단계에서는 그 글자 수를 어떻게 세우지를 고민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 쓴 내용을 어떻게 요약하는지가 오히려 더 힘들다고 하는데 이 생각에 물꼬가 터지면은 막 나오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쓸 말은 많은데 어떤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써주는 게 중요하냐 그 선택의 문제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에 작성할 일단 소재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활동들 중에서 좀 유의미하다 생각하는 것을 이제 소재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소재를 선정하고 난 이후로는 이제 대학의 입학 사정관이 궁금해하는 걸 써야 된다까지는 아시는데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평가를 위해서 평가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써주는 게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씀. 그런데 그 근거가 되고자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실적 나열이 되는 것보다는 뭣도 했고 그 했던 것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학생부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 사실적인 내용의 설명이 되는 걸로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가 그걸 왜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좀 힘들었는지 그 힘들었던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그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점들이 있는지 뭐 이런 그 스토리가 좀 나와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그 스토리 구성을 통해서 대학의 입학 사정관이 이 학생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고 그런 점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그 학생의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의 이제 의견을 줄 수 있는 좀 명확한 근거로서의 자기소개서의 가치가 생겨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단순한 내용의 나열이라고 한다면 그것 내용만 가지고서 뭔가 이제 좀 점수를 더 긍정적인 쪽으로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자기소개서에 대한 또 많은 오해가 자기소개서가 무슨 뭐 글짓기 대회에서 이제 대상 받고 금상 받고 은상 받는 것처럼 글을 잘 써서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좋아서 합격이 되고 불합격이 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보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그 학생이 이제 선생님이 써주신 학생부 외에 학생 스스로가 이렇게 쓴 서류를 한번 봐준다는 그 학생 입장에서의 자기 PR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좀 준다는 의미인 건데 그 자소서를 좀 그렇게 자기의 이제 좀 가장 유의미한 이제 활동인데 그 활동의 이제 시작과 끝을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좀 진면목을
잘 보여주고 그 진면목을 잘 보여준 게 긍정적인 평가를 주는데 근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좀 예, 완성도를 갖추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게 제가 그 대입 지원관님 그 영상을 봤는데 거의 한 자기소개서 특강 한 2시간 정도 하시던데 예.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예,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기소개서랑 대입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입도 중요하고 또 대입 지원관님이시긴 하지만 대입 얘기하다 보면 진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대입 할 때 이제 뭐 학과 선택도 중요하니까 예. 졸업 후에 뭐 어떤 예. 취업이나 진로나 뭐 이런 뭐 예. 고민도 학생들이 많을 것 예. 같은데 그 고민 하다 보면 학생들이 꼭 부딪히는 마지막 길목에서는 아 학교를 더 중요시해야 되나 아니면 예. 학과를 더 중요시해야 되나 그런 질문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예.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들한테 좀 예.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있다면 예.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그 수시 원서를 네. 작성할 때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수시에 이제 여러 대학에 복수 합격한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어느 선택할 대학에 때. 선택을 이제 등록을 하는지를 또 판단할 때도 그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네네.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전문가나 선생님이나 뭐 저희 같은 대입 지원관에게 물어봐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는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쨌든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는 삶이다 보니까 네네.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결정을 할 때 그 참고가 될 수 있는 네. 예, 결정은 학생 여러분 직접 하셔야 되고요. 참고가 될 수 있는 얘기를 그냥 좀 드려본다면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엇인가 그 해당 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진로가 확실하게 보장되거나 뭐 자격증으로 뭔가 취업이 이렇게 좀 해결되는 그런 전공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막 뚜렷하다고 예. 보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예. 상대적으로. 예. 네.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복수 전공이나 연계 전공이나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 전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인문사회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학과도 중요하지만 그 학교를 더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양한 복수 전공이나 연계 전공 등의 혜택이 좀 있는 그런 학교들도 좀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자기가 선호하는 예. 대학 쪽으로 좀 예. 생각을 한다. 예, 아무래도 네.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사례로 봤을 때도 좀 그런 거 예, 아무래도 더 그런 거는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자연과학 계열 그리고 또 아니면 사범대나 뭐 교대 쪽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본인들이 이제 희망하는 그 분야에 따른 뭐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이런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그렇죠. 예, 그 학과를 진행을 하게 되면 진로가 어떻게 보면 명확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는 이제 곧 학과 진입이 곧 이제 취업도 그쪽으로 거의 결정되다시피 하니까 그런 경우는 뭐 당연히 학과 중심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정말 이거 우문인데 추가적으로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예. 잘 듣고 이런 질문 하면 안 되는데 지역 대학이 있고 지역 소재 학생이에요. 예. 거기서 이제 태어나고 자란 학생인데 예. 되게 이 성적이 좋아서 이제 예. 지역 대학에 이제 예. 알아주는 그런 예. 대학에 갈 성적인데 예. 그렇게도 보다 보면은 서울 소재 뭐 수도권 소재 대학도 갈 수 예. 있는 성적이잖아요. 근데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이런 친구들이 예. 지역에 남아서 뭐 학교를 다닐지 뭐 장학 혜택이나 뭐 예.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뭐 인재 선발 뭐 공기업 채용 이런 예. 것들을 노릴지 아니면은 난 그래도 서울 쪽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기도 해. 예. 서울에 있는 어떤 이렇게 문화 경제 인프라를 느껴보고 싶어. 예. 이렇게 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많이 예. 검색해봤는데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이거 그 대입지원관님이 얘기를 해주시기 싫다면 예. 대입지원관님이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도 있으시니까 예. 어떤 식으로 선택하라고 조언을 하실지 또 저는 대입지원관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예. 저는 그런 이제 사례들의 경우에 네네. 이제 학생이 혼자 온 경우는 일단 학생 본인에게 물어봅니다. 서울로 가고 싶으냐 아니면 저는 이제 대구 경북에서 대구에서 대입 지원관을 하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권 대학을 희망하느냐 아니면 꼭 수도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타 지역에 있는 대학도 한번 진학을 해보고 싶으냐 꼭 물어보고요. 네네. 그리고 학생이 뚜렷하게 나는 어디에 대한 그 선호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네네. 저는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요? 뭐 아무래도 자기가 더 익숙한 환경에서 예,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또 있는 그 환경이 공부하고 이런 부분에서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 인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혜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에 있는 대학을 특별한 그 마음이 없는데 지역 대학 대신에 뭐 타 지역의 대학을 가라고까지 권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학부모님이랑 같이 오는 경우에는 네네네. 이제 학생의 의견 물어보고 학부모님께도 이렇게 좀 여쭤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학부모님들께서 최근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애가 원하면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께도 학생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경험을 이렇게 많이 살려서 네. 그 이제 자기가 희망하는 전공 분야라든지 뭐 그 진로를 고려했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타 지역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 같으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도 선택을 그렇게 했었고 자기 지역에 있는 가장 선호하는 대학에 진학을 해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저도 좀 궁금증이 해결된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또